청주 낭성산성. 하림궁의 가야금을 찾아 경계의 길 위에 서다. 진흥왕은 과연 이곳 하림궁에서 우르게 가야금을 들었을까? 이곳이 과연 삼국사기에 나오는 낭성인가? 낭성산성에 오르기 전 나는 늘 지도를 먼저 펼친다. 산성은 산 위에 남은 돌무더기가 아니라 길 위에 놓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디로 들어왔고 누구를 막았으며 어떤 물길과 고개를 건넜는지 그 동선이 곧 산성의 뜻이다. 청주 낭성산성은 그 중에서도 경계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는 단순히 나라의 경계가 아니라 삼국이 서로의 몸을 비틀어 끼워 넣던 시대의 경계, 그 마찰이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형의 경계다. 그리고 이 성에는 한 줄의 기록이 따라다닌다. 진흥왕 12년 551 3월 왕이 순수하여 낭성에 이르러 하림궁에 머무르며 우륵과 이문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낭성산성은 단순한 군사 유적이 아니라 전선 위의 문화라는 이상한 빛을 갖게 되었다. 정말로 진흥왕은 이곳 청주 일대의 어딘가에서 하림궁이라는 임시궁에 머물며 가야금 소리를 들었을까? 확답은 어려워도 왜 그런 이야기의 무대가 여기일 수 있는가를 묻는 순간 낭성산성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탑사는 때로 증명보다 설득의 작업이고 설득은 결국 지형과 문맥을 얼마나 정직하게 맞물리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1. 상주에서 시작된 길, 백두대간을 넘어 금강으로. 신라의 중부 내륙 진출은 상주에서 출발한다. 상주는 낙동강 유역의 관문이었고 그 관문을 굳히는 순간 신라는 자연스럽게 다음 산줄기 너머를 바라보게 된다. 그 다음은 백두대간이다. 신라가 동쪽의 물길을 붙잡고 서쪽으로 고개를 넘는 순간 전쟁은 바다를 향한 확장이라기보다 산줄기를 따라 서서히 파고드는 내륙의 쟁탈이 된다. 이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 보은의 삼년산성이다. 성은 방어시설이지만 동시에 선언문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다음은 금강이다. 삼년산성의 축조는 신라가 낙동강의 안정 위에 금강을 얹고자 했던 야심의 돌문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 여부가 아니라 신라가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군대가 아니라 군대가 다니는 길이다. 보은을 지나면 달천 유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열린다. 달천은 남한강으로 향하는 흐름이기도 하고 금강권으로 파고드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낭성산성은 바로 이 분기점의 공기가 머무는 곳에 앉아있다. 청주 미원 일대, 달천 상류와 미호천 지류가 만나는 교통의 매듭. 이곳을 장악하면 신라는 단순히 땅 한 조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삼국의 접합면에 끼어들 자리를 얻는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고구려와 남부여백제가 서로 마주보던 판에 신라가 세로로 몸을 밀어넣는다. 국경선이 동서로 단순히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길게 어긋나며 맞물린다. 마치 어금니처럼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물고 늘어진다. 낭성산성은 그 어금니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 중 하나다. 2. 낭성산성은 한 성이 아니라 한 체계의 매듭이다. 낭성산성을 고립된 산성으로 보면 규모도 크지 않고 둘레 약 575m, 유구도 숲에 묻혀 한눈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낭성산성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주변의 성곽들을 함께 떠올릴 때다. 상주 백두대간 보은 청주미원 이티구녀 산성 북이면 낭비성으로 이어지는 길. 이 길은 단순한 행정로가 아니라 군사로였다. 신라는 이 길을 확보해야 북진도 서진도 가능했다. 남한강 상류에서 고구려를 밀어내고 신주를 안정시키려면 동서로 움직이는 길이 있어야 한다. 남부여를 옥천벌에서 밀어내고 식장지맥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려면 역시 길이 필요하다. 산성들은 이 길 위에 모시자 매듭이다. 그중 낭성산성은 모시라기보다 매듭에 가깝다. 여기서부터 길이 사방으로 갈라지고 수계가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낭성산성의 역할은 단순히 막는다가 아니라 연결한다다. 낭성산성이 지켜낸 것은 성벽 너머의 땅이 아니라 성벽 아래로 흐르는 병참과 연락의 흐름이었다. 삼국전쟁에서 성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용맹이 아니라 그 성이 버텨야 하는 이유가 주변 성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낭성산성은 맞물림의 중심에 있었다. 3. 성대산의 돌과 흙, 이중성이 남긴 전술의 흔적. 청주 미원면 성대리 터말부락 뒤편, 해발 346m 성대산에 이르는 길은 생각보다 빠르다. 마을을 지나 능선을 붙잡고 15분쯤 오르면 무너져 내린 석축 더널지대가 나온다. 사람들은 흔히 남아있는 것만을 유적으로 여기지만 산성에서는 무너진 자리가 오히려 더 정확한 증언이 된다. 무너진 방향과 돌의 크기, 흙의 두께가 당시의 성벽 높이와 축성 의도를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 낭성산성은 태매식이지만
단순한 한 겹이 아니라 내성과 외곽이 이중으로 구성된 흔적이 보인다. 석축 내성의 윤곽과 바깥쪽 도로의 외곽. 이중성은 망할 때를 대비한 구조다. 적이 외곽을 돌파해도 내성에서 다시 버틴다. 전쟁은 한 번 막기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시간을 벌기라는 사실을 이 구조가 말해준다. 성 안에는 평탄지가 내환도처럼 돌아가고 바깥 경사면에도 길 흔적이 외환도처럼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병력이 성벽을 따라 이동하고 성내의 생활주둔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음을 뜻한다. 성문지도 분명한 흔적을 가진 곳이 있다. 동문지, 서남쪽 문지 등. 문은 언제나 약점이지만 동시에 성의 사용 흔적이다. 문이 있다는 건 사람이 드나들었다는 뜻이고 드나들었다는 건 단기 전투용 임시 보루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쓰인 거점이라는 뜻이 된다. 유물도 그 점을 거둔다. 원삼국 삼국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토기기와 조각들이 발견된다는 것은 낭성산성이 한 시대의 불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건너며 쓰임을 달리해 온 지속의 장소였음을 암시한다. 반대로 고려 이후 유물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 산성이 신라체제의 전성기와 함께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비껴 말한다. 성도 국가도 결국 자기의 시대를 다 살면 조용히 숲으로 돌아간다. 4. 낭성에 이르러 하림궁에 머물렀다. 기록의 문장 구조가 남긴 단서. 진흥왕 12년 551 3월조의 기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낭성과 하림궁이 한 문장 안에서 도착지와 체류지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왕은 낭성에 이르렀다. 도착, 점검, 순수의 표식. 왕은 하림궁에 머물렀다. 수경, 임시궁. 하림궁은 상설 궁궐이 아니라 가궁, 즉 순행 중 임시로 머무는 처소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하림궁은 성 안의 궁궐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강가에 가까운 곳, 물과 길이 모이는 곳, 병력이 주둔하기 편한 평탄지가 더 어울린다. 하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강가에 임한다는 뜻을 떠올리게 한다. 바로 여기서 청주 미원 권역의 지형이 살아난다. 낭성산성 같은 산성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에서는 물길이 흐른다. 산 위의 성과 물가의 임시궁. 이 조합은 고대 전쟁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왕이 군사적 성취를 확인하러 왔다면 성 위로는 시야를 확보하고 아래로는 병참과 연락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음악이 울릴 수 있다. 물론 음악은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음악은 사치가 아니라 정치다. 정복한 땅에서 왕이 음악을 듣는 장면은 승리의 과시가 아니라 질서의 선포다. 칼로 얻은 땅을 소리로 내 땅으로 바꾸는 의식. 진흥왕이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고 순수를 나섰다는 흐름 속에 이 장면이 놓인다면 낭성의 가야금은 우연한 여흥이 아니라 국가의 문장이 된다. 5. 낭성은 충주인가, 청주인가. 우르게 전승과 왕의 동선 사이에서 낭성이 어디냐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지명 퀴즈가 아니다. 낭성 한 글자를 지도 위에 찍는 순간 진흥왕의 북진 노선이 달라지고 우르게 이동 경로가 달라지며 하림궁의 실체가 달라진다. 충주설은 매력적이다. 우르기 국원 충주에서 거주했다는 전승이 강하고 남한강 유역은 삼국의 격전지였으며 낭성이 충주권일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내가 낭성산성 답사에서 손에 쥐는 것은 한 가지다. 인물의 거처보다 왕의 동선이 더 큰 지도를 만든다는 점이다. 우르기 어디에 살았는가와 왕이 어디를 순수했는가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왕은 음악가를 부를 수 있고 음악가는 왕을 따라갈 수 있다. 우르게 충주는 유지되면서도 진흥왕의 낭성은 청주권일 수 있다. 청주설이 갖는 강점은 바로 그 왕의 동선과 경계의 성격이다. 순수는 완전히 안정된 중심지를 찍기보다 막 확보했거나 점검이 필요한 변방을 찍는다. 청주권은 후대에 서원소경이 설치되는 때 685년까지 긴 시간 경계의 성격을 품고 있었던 곳이며 낭성이라는 의미 지명으로 잔존해 온 흔적도 강하게 남는다. 무엇보다 청주 낭성산성은 실제 유구가 경계의 성으로서 매우 그럴듯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 모든 정황을 겹치면 이곳이 그 낭성일 수 있다는 추론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지형과 사료 문맥이 맞물리는 하나의 해석이 된다. 6. 산성 위의 침묵, 그리고 음악이 울렸을 법한 풍경. 낭성산성 정상에 서면 먼저 숲이 말을 막는다. 잡목이 시야를 가리고 성벽은 끊어지고 길은 희미하다. 그래서 사람은 상상하게 된다. 군사들이여 잡목을 제거하라. 그러나 명을 따를 군사들은 없다. 남은 것은 숲의 질서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성은 이상하게도 더 고대처럼 느껴진다. 고대의 성은 늘 완전한 폐허가 아니라 늘 쓰다 남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성벽 위로 지나간 손, 무너진 돌 사이에 남은 발자국, 문지에 남은 통로의 습관.
그리고 어딘가 아래 강가에 평탄지왕의 막사가 세워지고 하림궁이라는 이름이 붙고 우르게 손이 혀를 뜯는다. 가야금 소리는 전선에서 더 선명했을 것이다. 도성에서 울리는 음악은 장식이지만 전선에서 울리는 음악은 선언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이곳은 우리가 다스린다. 칼끝이 닿은 자리에서 음악이 울릴 때 정복은 비로소 통치가 된다. 낭성의 가야금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장면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그 평화가 전쟁 위에 잠시 세워진 정치의 장면이기 때문이다. 7. 하산하며 다시 지도 위로 낭성산성이 남긴 질문. 하산길에 뒤돌아보면 낭성산성은 거대한 유적이 아니다. 관광지처럼 친절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곳은 묻는다. 국가는 언제 전쟁을 멈추고 음악을 부를 수 있는가? 승리는 어디에서 확정되는가? 성벽 위인가? 강가의 행궁인가? 아니면 그 둘을 잇는 길 위인가? 지명 하나가 흔들릴 때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지도를 갖게 되는가? 청주 낭성산성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긴다. 그래서 좋은 유적이다. 확정된 결론만 주는 유적은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반대로 계속해서 혹시를 낳는 유적은 살아남는다. 낭성산성은 그런 곳이다. 신라의 북진이 남긴 경계의 흔적, 그리고 그 경계 위에 잠시 울렸을지도 모르는 가야금 한 줄의 소리. 지도에는 선이 그어지지만 산성에는 시간이 겹쳐진다. 오늘의 숲을 지나며 나는 생각한다. 진흥왕이 실제로 여기서 우르게 연주를 들었는지 그 확답은 언젠가 더 많은 발굴과 더 정교한 문헌 검토가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곳은 왕이 와야만 했던 자리다. 삼국의 경계가 맞물리고 길이 열리고 전쟁이 통치로 넘어가야 했던 자리. 낭성산성은 그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그리고 문턱이란 늘 인간이 가장 오래 머뭇거리는 곳이다. 소재지 청주시 미원면 성대리 산 16번지. 탑사일 2009년 4월 5일.